결혼한 지 35년째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서야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둘째 며느리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부터 목소리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님, 내일 친정엄마랑 언니가 오는데 집 좀 치워주실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식도 좀 해주시고요. 숨 한 번 쉬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이 귀를 때렸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 전 종류별로요. 상 차리는 것까지 다 부탁드려요. 말끝에 붙인 부탁드려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그 순간 손에 든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까지 설거지를 하던 찬물이 손목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아직도 높게 쌓여 있는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 가슴 속에서 한숨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수연아, 내가 허리가 아픈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했어요. 에이, 어머님은 튼튼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뭘. 그 말을 하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꾀병이나 부리는 것처럼 들리는 그 웃음소리.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시면 친정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톤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하면 맛없잖아요.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고 하시는데. 아부 섞인 말이 더욱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부엌 싱크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 엉덩이를 통해 뼈까지 시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면서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빨갛게 남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수연이와 우리 둘째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집와서 첫 한 달 동안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도 할까요? 하면서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어머님, 애 봐주실 수 있어요? 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어머님, 내일 집 치워주세요. 어머님, 음식 준비해주세요. 언제부터 부탁이 명령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부엌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9시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찬물에 손이 시려왔습니다. 내일 또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뒷정리까지 해야 한다니. 거실로 나와서 남편에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또 내일 와달래. 신문을 보던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가서 도와줘. 며느리가 힘들겠지. 도와준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도와주는 게 맞나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남편에게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시계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져버렸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고될지 벌써 아는 것처럼.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어깨와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게 만져졌어요. 며칠 전 큰며느리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나서 계속 아팠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또 몇 시간을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내면서 빨간 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찬물에 담근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어요. 갈비 한 근 반을 사려고 정육점에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고기값이 너무 올라서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수연이가 갈비찜이라고 했으니 어쩔 수 없죠. 제 돈으로 사서 제가 요리해서 가져다 주는 건데 뭔가 이상했어요. 당근을 채 썰면서 칼날이 도마에 닿는 탁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칼을 쥔 손목이 아파서 중간에 몇 번씩 멈춰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몇 시간을 이 손으로 일해야 해요. 물을 써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칼질을 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미역을 불려서 갈비와 함께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김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스불 앞에 서 있으니 벌써 지친 기분이었어요. 잡채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끓는 물에 삶으면서 젓가락으로 저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오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시금치, 당근, 버섯, 고사리까지 하나하나 다 따로 볶아야 해요. 시금치를 데치면서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소리가 나오면서 급하게 손을 뺐어요. 빨갛게 데인 자리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오전 7시가 되니 벌써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고 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도마 위에는 채소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이 튀어서 끈적거렸습니다. 이걸 다 치우고 나서 또 수연이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요리해야 한다니. 어깨가 축 처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겠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동태전, 김치전까지 3가지를 부쳐야 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기름 냄새가 올라왔어요. 애호박을 썰어서 밀가루와 계란에 묻히면서 손이 끈적해졌습니다. 팬에 올려놓으니 지글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문득 이 냄새를 맡을 사람은 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을 뒤집으면서 기름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야!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미 몇 군데 빨간 점들이 생겨 있었어요. 요리하다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죠.
9시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축축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스불 앞에 서 있었더니 땀이 등까지 흘렀어요. 무거운 음식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지쳤어요. 수연이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팔이 아팠어요. 버스에서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새어 나올까봐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수연이네 아파트까지 또 걸어야 했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손잡이가 손목을 파고들어서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어깨를 돌려봤어요. 수연이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 반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가 파자마 차림으로 나오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하품을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일찍 오시네요. 저는 이제 막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면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제 막 일어났다니.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들이 제각각 방향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신발장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아이들 장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부엌을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들이 높게 쌓여서 냄새가 났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은 기름때가 끈적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들이 낙서한 것들이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어요. 청소 먼저 하시고 음식은 12시까지 다 준비해 주세요. 수연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화장실도 닦아주시고요. 어제 청소를 못했거든요. 말하면서도 하품을 참지 못했어요. 화장실을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변기 주변에는 먼지와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어요. 세면대에는 치약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거울에는 물 얼룩이 가득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고무장갑을 끼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새벽부터 요리하느라 손목이 이미 아팠는데 이제부터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소파 위에 쌓인 옷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개어서 쌓았습니다. 누구 옷인지 구분하면서 각자 방에 가져다 놓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들을 주워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블록, 인형,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면서 관절이 삐걱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자세가 얼마나 힘든지. 신문들을 정리하면서 날짜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것부터 어제 것까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이 집 사람들은 정말 치우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제가 와서 정리해 주니까 그런 건가 싶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윙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어요. 소파 및 텔레비전 뒤 구석구석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필터가 금세 더러워졌어요. 걸레질을 하면서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걸레를 밀었어요. 무릎뼈가 바닥에 닿으면서 아팠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자세를 몇 시간씩 하고 있다니. 수연이는 그 사이 씻고 나와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청소하는 제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세요. 저는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정말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집주인은 나가 놀고 저만 혼자 청소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겠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닦으면서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의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지르면서 팔이 아팠습니다. 온종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세면대를 닦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에는 먼지가 붙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바닥을 닦으면서 무릎이 아파서 자세를 바꿔가며 했습니다. 타일 사이사이에 낀 때를 칫솔로 문지르면서 손목이 아팠어요.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해야 했어요.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서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다시 한번 끓여서 간을 맞춰야 했어요. 가스불 앞에 서서 국자로 적고 있는데 수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아직 요리 중이세요? 친정 식구들 곧 올 텐데. 마치 제가 늦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어요. 지금 거의 다 됐어. 최대한 참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상 차리는 것도 부탁드려요.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오후 1시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어요. 저는 여전히 마지막 전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팬에서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생겼어요. 어머님, 상 차리고 물도 따라주세요. 거실에서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친정 엄마와 언니가 와서 신이 난 것 같았어요.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여러 가지 전들을 하나씩 올렸어요. 김치와 나물들까지 함께 차리니 상이 가득 찼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푸짐해 보였어요. 물잔에 물을 따라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심부름을 해야 하거든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저희끼리 먹을게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마치 이제 가도 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거지는 누가 할 건가요? 아니야, 괜찮아.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즐거운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식사 중에 친정 언니가 말했어요. 수연아, 어머님이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 너는 복 받았다. 정말 잘해주셔. 청소도 완벽하게 하시고. 수연이가 우쭐하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복 받았다는 게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청소하고 요리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가 싶었어요. 친정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편하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줄 모르는 것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감사함보다는 당연함이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끝이 빨갛게 변했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동안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부엌에서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중간중간 어머님, 물 좀 더 주세요. 어머님,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웨이터처럼 부려먹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친정 언니가 화장실에 가면서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일에 익숙해진다는 게 정상인 걸까요? 며느리 집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저녁 7시 친정 식구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그럴게요. 하는 인사말들. 문이 닫히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수연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피곤해.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목이 아프네. 그러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건 누구일까요? 식탁을 보니 참담했습니다. 기름기 가득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바닥 곳곳에는 김치 국물과 갈비 양념이 떨어져서 끈적거렸습니다. 냅킨들이 구겨져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소파의 대자로 드러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리를 소파 팔걸이에 올리고 완전히 편한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까지 하시고 가세요. 하품을 하면서 말했어요. 전 너무 피곤해서 못 움직이겠어요. 말하면서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서 따가웠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려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지금까지 14시간. 저는 1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친정 식구들과 수다 떨고 앉아 있었으면서요. 제가 기계인 줄 아는 건가요? 수연아.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수연이가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하는 걸로 봤니? 앞치마 끈을 확 잡아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시어머니가 할 일이야? 목소리에 지금까지 쌓인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겨우 짜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거?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하루 종일 노예 부리듯 부려먹고 도와주는 거라고? 앞치마를 머리 위로 확 벗어서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흰색 앞치마가 바닥에 펼쳐지면서 푸석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그 앞치마를 내려다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제가 폭탄을 던진 것처럼 놀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갈비 씻고 야채 썰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면서 말했어요. 집에서 몇 시간 요리해서 무거운 짐 들고 여기까지 왔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와서는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부엌 청소. 수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요리하고 상 차리고 물 따르고 심부름하고. 제 목소리가 아파트 벽에 부딪혀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라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쌓인 것들이 다 터져 나왔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집 파녀가 됐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공짜로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수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제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발로 차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뭔 뜻이었어? 매번 명령조로 말하면서. 앞치마가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연이한테 화 좀 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것부터 앞치마를 벗어던진 것까지. 남편이 듣다가 중간에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심하게?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한 건 누구야? 하루 종일 부려먹는 게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이 말을 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수연이가 잘못한 걸까요? 인터넷을 켜서 검색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시어머니 역할 같은 키워드로.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료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뜨거웠어요. 인터넷으로 가사 도우미 시급을 찾아봤습니다. 1시간에 15,000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제 한 일들을 시간별로 정리해 봤어요. 새벽 준비 시간 3시간, 청소 시간 4시간, 요리 및 상차림 3시간, 설거지 및 뒷정리 2시간, 총 12시간에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가 따뜻했어요. A사 용지에 항목별로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가사 서비스 요금 청구서 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 아래 세부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다음 서비스 이용 시 일주일 전 예약 필수.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프린터로 뽑은 종이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제 노동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이제 이걸 수연이에게 가져다 줘야겠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계산서 만들고 있어. 계산서? 남편에게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설마 수연이한테 줄 거야? 응, 그럴 거야.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뭐가 좀이야?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짜로 해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종이를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받고 할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수연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 안에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어제 화를 내고 간 후라 좀 어색했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인터폰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나야, 어머니. 문이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면서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네, 네. 들어오세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조심스럽게 길을 비켜주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소파 위에 쌓여있던 옷들도 없어지고 바닥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화낸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물을 따라주는 유리컵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당황했나 봐요. 어머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과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수연아,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화낸 이유를 알겠지? 네. 알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내가 한 일에 대한 계산서야. 종이를 수연이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수연이가 종이를 받아들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A사 용지 위쪽에 가사 서비스 요금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항목별로 정리된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종이를 들고 있는 수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맺혔던 것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내 시간과 노력에도 값이 있어. 수연이가 종이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탁할 때 이 요금이 든다는 걸 알아둬. 어머님.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다고. 조금 화가 나려다가 참았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을 정말 몰랐어? 수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 종이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그냥 공짜니까 마음껏 부려먹은 거지. 수연이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우는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쌓인 일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해. 그리고 이 요금 지불하고 나서 부탁해.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찾은 가사도우미 업체 명함이었어요. 아니면 여기에 연락해서 전문가를 부르든지. 명함을 탁자 위에 탁 놓았습니다. 시간당 15,000원이면 양심적인 가격이야.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더 받을 거고. 수연이가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가사도우미를 부르라는 뜻인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번은 왔을 텐데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큰며느리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말끝을 흐리는 게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인데? 사실 청소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청소 부탁이었어요. 영희야, 일정 먼저 얘기해봐. 일정이요? 언제, 몇 시간 정도 할 건지. 수연이 일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그리고 시급은 15,000원이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직접 할게요. 영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수연이와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고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더니 카트를 끌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저 며느리 요즘 가사 도우미 쓴다며? 아, 그래요? 응, 일주일에 2번씩 온다더라고. 그것도 좋지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돈 주고 쓰면 더 책임감 있게 해줄 거야.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공짜로 부리지 못해요. 제 시간과 노력의 값을 매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35년 만에 처음 배운 거였어요. 어제는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그러는데. 역시 수연이가 아들에게 말한 모양이에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돈을 달라고 했다며?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맞아.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공짜로 해줬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네. 알겠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그 계산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 가치를 알았다는 거니까요. 손거울을 들고 자세히 보니 주름도 좀 줄어든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매일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 뭔가 달라졌어. 저도 이제 제가 받고 일하거든요. 남편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기분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수연이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가사 일하시나요? 네? 누구세요? 수연이 소개로 연락드렸어요. 아, 수연이가 저를 소개한 모양이에요.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15,000원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와주실 수 있어요? 정말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 배꼽이 빠질 뻔했습니다. 수연이가 제게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소개해 주다니. 정말 웃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에 큰며느리 영희가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훨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응, 왔구나. 어머님,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혼자 해볼 거예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정말 급할 때는 역시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는 미리 연락해. 스케줄 확인해보고 답해줄게.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료야. 영희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남편과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나 요즘 정말 기분 좋아. 그래? 왜? 내 가치를 알게 돼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값을 받고 일한 기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남편도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따뜻한 손이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계산서를 다시 봤어요. 비록 돈은 받지 못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거든요. 서랍에 계산서를 소중히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응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 가치를 아는 당당한 사람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